자, 먼저 이 진짜 문제 있는 거요. 방미 소식에 관련된 언급이 없어요. 네.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어? 옛날에 전용기에 그득그득 싣고 가가지고 이게 호텔 데리고 가서 재워주고 수행단으로 끌고 가는데 이번 미국에서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니, 그래서 좀 너무 갔어요. 기사를 안 써줘. 가긴 갔는데 네. 이게 기사가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무슨 뭐 옷을 뭘 입고 갔네, 비행기 안에서 뭘 했네, 뭐 웃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뭐 개그 코드를 뭐 했네, 뭐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박근혜 관련해서는 기사가 났었는데. 아니 그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 기자들이랑 눈 마주쳤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기자들을 내려와 갖고 뭐 자애롭게 뭐 배려했다는 일일이 배려를 해줬다. 아니야, 화장실이 거기서 통로 지나간 거야 얘들아. 그런 거가 나왔는데 요새는 또 문 대통령 방미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는 포털에 뭐 백신 맞으면 죽는다 얘기는 또 좀 들어간 수준인데 잘 안 죽거든.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지금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수급이 안 된다 이 소리도 들어갔어요. 수급이 잘 되거든. 그렇죠. 오늘 또 뭐 30만 회분 화이자 백신 들어왔다 뭐 기사가 나오니까 수급이 안 된다 소리 들어갔어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은 수급 난 안개가 거치니까 이번에 접종률이 암초다. 근데 접종률 암초라는 게 원래 이 속도로 해가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노인분 취약 인구 끝나고 나면 그리고 별 문제 없는 거 확인되면 젊은 친구들은요 진짜 하루에 100만 명씩 맞힐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근데 사실은 이거 접종률 암초로 만들려고 언론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동안 뭐 맞으면 죽는다, 뭐 난리 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기사 써댔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불안감 다 조성해놓고 이제는 뭐 접종률이 암초라고? 하여튼 이거는 네, 기가 차고 코가 차는데, 자, 포털에 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사는 잘 없어요. 대신에 어제 백수 윤석열이 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 혼자 그냥 들어가서 무단으로 침입해서 문과생이 반도체 연구소에. 그래서 반도체 연구소를 시찰을 하고 백수가 그리고 교수로부터 3-4시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이상한 질문을 했다. 뭐 기판이랑 와이퍼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을 했다는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떠 있었어요. 야, 4시간을 공부하러 왔는데 막 첨단 반도체가 어떻고요. 전고체가 어떻고 앞으로 뭐 이제 양자 반도체가 어쩌고 최신 그걸 다 물어봤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그 고등학생도 할 질문 와이퍼하고 기판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게 따옴표를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저기요, 자. 그거는 그냥 집에서 검색만 하셔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왜 굳이 거기를 무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뭐 공정이라면서 난리도 치던 그 언론들, 어떻게 백수가 무직인 사람이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 가서 교수한테 시찰을 하고 이거 특혜 아닙니까? 교수한테 3-4시간 교육을 받고. 저기요, 그럼 저도 가면은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백수니까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백수들 한번 갑시다. 네. 이거 국진당 소속이 돼야지 가능한 건데 엄마가 나경원이거나 그러니까 아빠가 판사가 그리고 법조계 출신만 되나 보다 이 특혜는. 또 이렇게 되면 또 그게 생각 안 납니까? 공정을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촛불 집회까지 하는 서울대 학생회, 이번에 왜 선택적 분노를 또 하시는지. 서울대 패밀리만 되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에서 벌어진 이 백수의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습격 사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 그 교수가 둘이 동기이거나 서로 아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사전에. 아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을까? 다이렉트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연결했겠지 당연히. 하긴 이 사람의 성격으로 봐서 이과생 알기를 그때는 아주 그냥 공돌이 뭐 이걸로 알았기 때문에 절대 그 당시엔 친하게 안 지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두가 침묵하고 이 백수가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 갔다는 소식만 뜨고 문 대통령이 미국 갔다는 소식은 포털에 없다는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문 대통령 얘기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네. 먼저 이제 미 의회에서 종전선언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미리 얘기했었잖아. 야, 가면 이거 이거는 무조건 된다. 미국 의회에서 네.
우리나라 전쟁, 그 한국 전쟁 종정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한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건 최초입니다. 의회가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 기레기들이 어떻게든 이걸 좀 폄하하려고. 이거 어떻게 폄하하지? 그래서 이거를 촉구했다. 촉구했다. 그러니까 결의안 자체가 이걸 단정적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의회가 촉구를 했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촉구를 했다 해도 이거 엄청 큰 뉴스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은 사실상 의회가 대통령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가집니다. 선출권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스스로 법안을 제출하거나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문제는 의회가 결정해줘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무리 한반도 뭐 종전 협상이나 이걸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이와 관련된 거는 못 밀어붙일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다 잡고 있거든. 그렇죠. 그런 이런 의회가 예를 들어 이제 종전선언안을 결의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선결제야.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만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선결제 해줬으니까 니네들 우리 거리낌 없이 바로 진행해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고 이 종전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제안이라면 이걸 어떻게든 줄이려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촉구했고 그 연락소 설치를 주장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돼. 원문에도 없는 억지 폄하를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지.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진짜로. 그렇지. 왜냐면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원 다 잡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다 민주당인데 이거를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러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게 트럼프가 이제 또 숟가락 얹을 거거든. 봐라, 지금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딜은 내가 다 해놨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걸 들고 나왔다고 해서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죠. 나는 그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됐을 때는 이런 제안 자체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도 의심했었어요. 아예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라면 트럼프가 더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이든도 아니에요. 물론 바이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의미 없는 사람인데 바이든이 아닌 낸시 펠로시가 이거를 밀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니까. 뭘 요구하는 걸까, 낸시 펠로시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의 속내가 지금. 그렇지. 나는 이거를 종전선언을 꺼내면서 도대체 낸시 펠로시는 뭘 요구했을까?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돼.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 아니 뭘 요구했을지를 너무 기가 막힌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니 뭐 짐작하시는 게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이번 방미가 끝나고 나서 제 생각에 갑자기 교황 방한 내지는 교황이 남북한 공동 무슨 뭐 평화미사 집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내피셜이 있습니다. 만일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낸시 펠로시의 속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태자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버리면 또 송 작가 음모론 핀다 그래요. 네. 저는 네. 사실 트럼프가 북한을 탐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사업적 욕심하고도 야망하고도 저는 그렇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는 관광산업하고 곡물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 애들이 욕심을 낸다면 저는 100% 경제적 이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낸시 펠로시와 교황이 결합된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있는 거대 자본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북한 경제사업 진출에 있어서의 예, 일종의 우선권 내지는 TO를 좀 자기 쪽 라인으로 달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네. 물론 이게 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황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마치 8월 복귀 트럼프설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참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저께 그 대만 반도체 관련해 갖고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네. 우리한테 기대고 이런 거는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만이 올해나 내년 초에 흡수됐을 때 반도체 패권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송 작가는 모르면서 작가라 그러더니 소설만 쓰는 거 악플을 또 열심히 누가 달았더라고. 작가는 소설을 써야지. 나 요새 절필한 지 오래됐어. 아니 저기 본인은 글 안 쓰시지만 이름 모를 작가님은 그분도 네. 성인 동화만 쓰신단 말이야.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악플들을 많이 달고 가시더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타 방송에서 네. 나는 깜짝 놀라서 내가 출연한 줄 알았어. 반도체와 반도체와 대만 관련한 그 반도체 패권 얘기를 어디 토시도 안 틀리고 어제 우리 방송하던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새로운 뉴스라고 놀라운 뉴스. 아니 뭐 어느 방송이 하면 음모론이고 어느 방송이 하면 뉴스가 되는 거야? 나 그래서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고 이게 10만 못된 서러움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방송에서 네. 꼭 우리가 뭔가 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뭔가 하더라고. 나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기분 뭔가 나오긴 탓이겠죠. 나오더라고요. 그쵸. 기분 탓이겠죠. 이상해. 네.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도 저거 어제 송 작가 TV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종전 협상에 대한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먼저 늘 어제도 말씀드려서 왜 낸시 펠로시를 먼저 만나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스가는 쳐다도 안 봤어.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낸시도 좀 인물을 좀 왁구를 보지 않나. 아니요. 아니야? 그분은 외모 따위보다는 지금 머릿속으로 동계산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지. 엄청 얼굴을 딱 봐요. 동계산밖에 이렇게 달러가 눈에 떠 있잖아요. 예. 왜냐면 더더욱 그럴 만한 게 지금 하도 돈을 찍어내가지고 미국 안에서 달러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다른 데 가갖고 지금 이 분점을 하나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 블루오션이 통일 한국은 블루오션이야. 너무 맛있어 보이는 오션인 거지. 블루오션이지. 엄청난 블루오션이지. 사실은.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후에 하고 네. 자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짜증나는 축소 뉴스죠. 연합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 문 대통령 방미 중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법안 발의.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다.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번역을 이따위로 할 거야, 니들.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 이 얘기를? 번역 왜 이따구로 예, 차라리 영어 원문에 올려라. 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외교적으로.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게 국무장관이 법률이 제정되면 180 이내에 이거 기술 이 로드맵을 외교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그냥 석 달 후에 그냥 결의안 된다는 얘기예요. 촉구가 아니라 이걸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최소 석 달 이후에 실무 회담들 있을 거고 그런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종전협상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자 협상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이 얘기 해줬다는 얘기는 김여정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우리가 만나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대화 석상에 나와라라는 얘기를 대통령 왔을 때 해준 거야. 예를 들어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깎기 위해서라 그러면 미리 했겠지.
그렇죠. 오시기 전에. 그럼 미국의 공이니까. 바이든의 공이니까. 근데 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이걸 꺼냈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덕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여기에 대한 일종의 우선권 내지는 주도권을 준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든 축소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이 올 때 이 얘기를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네들의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는 거죠. 아, 우리도 종전선언 하려고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법안이 발의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미 그 남북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사전 의제는 다 조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입국에서 다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상하게 정치 관련한 동아시아 관련한 거 제일 많이 기사를 내거든요. 네. 5월 18일에 이미 문 대통령과 바이든이 공동 성명 초안에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가 담겨 있고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표현을 막판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미 5월 18일 날 났어요. 허허. 일본에서는. 네.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고 한국 외교를 부각시키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기사가 아니고 일본판 언론 기사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연합 기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미, 북 간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고려하면 이거 되게 어렵게 났네. 그리고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일종의 조선일보 같은 프레임인데요. 일본 언론이 이미 공동성명 내용을 미리 발표를 하면서 네. 김을 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마만큼 미국하고 어느 정도 선이 닿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꺼내놨는데 기분 나쁘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사들을 좀 보자면 네. 공동성명의 상당 부분은 전통적 안보 문제보다 신안보로 분류되는 반도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염증 문제에 대한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쿼드, 그러니까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의 협력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는 이제 일본 측의 바람인 것 같아. 쿼드하고 이미 반도체하고 방역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제 사전에 던진 거고 아직 쿼드는 한국 측하고 합의가 덜 됐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대통령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쿼드를 받아들일 정도의 입장이 되면 쿼드에 상응할 만한 반대 보따리를 반드시 얻어낼 거라고 보고 그게 핵 협정에 관한 개선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의 그마만한 한반도 비핵화를 오히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의 궁극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어떠한 반대 대안을 내줬을 때만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근데 쿼드는 보면은 일본 모태기 외무상이 쿼드 확대 논의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본 언론이 먼저 이걸 빵 하고 터뜨린 거는 그거예요. 자, 봤지. 그러니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정계 꽉 잡고 있어. 이 정도로 우리가 정보 다 잡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바람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보 빠삭하니까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도 그걸 강요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이미 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네가 기사를 먼저 빵 터뜨렸잖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없는데라고 놔버리면은 지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터뜨려야 돼. 그러니까 정보 빠른 거 인정. 그러나 니들의 외교력은 미국에 지금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근데 상황인 정보가 거죠. 빠르기 때문에 외무상도 쿼드 확대 논의가 전혀 없다고 한 없다고 거예요. 얘기를 해버린 거지. 이건 뭐냐면은 자기네가 없다는 먼저 거예요. 쳐야지만 우리가 아니 우린 그럴 거 없는데라고 그러면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뒤통수 맞은 모양새를 내서는 안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주일 그 중국 대사, 중국 대사가 대사가, 일본에 네. 있는 중국 대사가
일본한테 쿼드 협상에서 니네 빠져라라고 요구를 해서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쿼드에 있어서 이제 인도가 불참 의사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왜? 미국이 자기네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고, 호주는 딴 사람들 다 들어오면 각계거든. 그러니까 조건 다 됐을 때 각계야.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사람은 딱 하나 일본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쿼드는 날 샜다라고 하는 걸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 쿼드 하지 마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쿼드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중국 견제의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외교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쿼드는 그냥 일본만의 바람인 거고 이미 일본도 미국한테서 통보받아서 야 니네 쿼드는 도저히 구성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한테 뭘 요구할 거냐는 거지. 왜? 이제는 대만 문제 또는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늘 요구하는 게 우리가 도와는 주고 싶은데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가 디젤 엔진 그 구체함이나 항공모함 갖고 이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을 할 수 있게끔 핵 추진 잠수함이나 구축함,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게끔 핵협정 개선을 해주고, 우리 지금 3만 톤 경항모도 7만 톤으로 우리가 좀 올릴게. 우리가 멀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해주게 되면 따로 기술 지원 해줄 필요 없고, 어차피 뭐 니네가 캐터필러 기술을 캐터펄트 기술을 주든 안 주든 이미 영국에서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따로 그냥 돈 쓸 필요도 없고, 니네 그 F-35 그 비용이 있잖아, 수직 이착륙 되는 거. 그것도 주지 마. 그거 갑자기 1조 원씩 내라고 그래갖고 우리 지금 빡 돌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쓸게, 개조해가지고. 지금 2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 동아시아 안에서 중국, 일본, 우리 못 건든다니까. 아무도 못 건드는 상황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더 필요가 없게 돼 버린 거고. 더 필요가 없게 되지. 미국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일본은 안보적으로도 미국의 파트너가 아닌 게 돼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기사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튼 뭐 이런 식에 있어서의 법안에 대해서 뭐 우리 연합뉴스가 열심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합뉴스? 네, 우리 연합뉴스가 아니 일제 그 연합뉴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미국의 선물 보따리는 이 종전 협상 관련한 의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네. 그러니까 그건 거지. 그러니까 뭐가 위에 뾰롱뾰롱 올라와 있네. 그래서 쏙 당겨봤더니 밑에서 더 큰 게 나오는 거지. 빙상 같은 거지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외국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대석 특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이 정말 엄청난 걸 얻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촉각을 바싹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애들은 기사조차를 안 쓴다는 없어요. 거야. 이것도 뭘 되게 모르는 걸까?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걸까?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는데 이 기사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군데도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지랄 같은 것들은. 그리고 포털에도 안 나오고 오늘 일면 신문 쭉 봐도 조간 신문 전부 다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는지 한국에 있는지 잘 몰라. 일면에 부동산 얘기밖에 없어요. 사진 기사 잠깐 아니 있고. 근데 얘들은 이게 통과가 안 되길 간절히 그렇지. 기도하는 게 그렇지. 기도하는 거겠지. 기사로 기사 나와 말미에 있어요. 있어, 말미에 말미에. 있어요. 네.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건 니들 예상이고. 네.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이거 걱정하는 거지 정책화할까봐. 정책화하면 특히 안 되니까.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니야. 트럼프가 언제 대북 강경론을 했냐고. 아니 그러니까 야. 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때 민주당이 반대했거든. 그렇지. 저기요 대북 강경론은 이건 미국에 대해서 기본만 알아도 아는 거. 민주당 쪽이었어요. 바보냐? 너 이씨 미국 담당한 지 얼마 안 됐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그 동아시아 전문가는 북한 전문가, 일본 전문가, 미국 전문가가 중국 전문가까지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아 진짜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데 중국 전문가래. 미국에서 미국에서 박사 그러니까. 땄으니까. 참.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대단하네. 그 외에 요거 한번 대책에 해달라는데. 진정해요. 예. 네. 그 외에 마약 이때만큼 들고 들어온 딸내미 가지신 그분, 아이고. 그분 저기 학위가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학위를 미국에서 땄잖아. 동북아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LSD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 이분이 학위를 동북아 관련인데 미국에서 땄어. 그래서 뭐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각 대학의 교수님들 학교 이거 프로필 한번 쫙 훑어보세요. 다 미국 박사야. 그러니까 다 미국 박사. 미국 시각으로 다 볼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일본 가서 따왔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관련 자료는 좀 봤을 것으로 봐요. 얘네들이 외론들이 쓸데없이 그런 것도 굉장히 고퀄이에요. 걔네들 그 안보 주간지나 정치 주간지에서 이렇게 동북아 관련돼서 이거 나오는 거 보면 얘네들 CIA 본부인가 지부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정도로?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해요.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 소스야. 주간지에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일본 뉴스에서 아예 그 국제 뉴스와 관련된 시간이 계속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국내 뉴스 막 30분 단위로 반복하다가 뒤에 해외 토픽 뭐 이딴 수준으로 넣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규 뉴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NHK 보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난이도 있는 국제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대륙별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얘기는 안 해. 어차피 관심 없거든. 일본 국민들이 국내 소식에 관심이 없거든. 해외 뉴스부터 트는 거야. 그래야 시청률 확 오르니까. 근데 우린 정반대야. 듣고 싶어도 안 나와. 이런 좋은 뉴스를 안 나온다는 거지. 진짜 이거 엄청난 뉴스인데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관계가 진짜 획기적으로 변한 그런 뉴스인데 이런 뉴스를 안 해주다니. 네.